볼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프리미어리그 2023-24 시즌 개막이 코앞에 닥쳤습니다. 자, 그래서 프리미어리그 개막 뭐가 또 함께 시작이 되죠? 바로 판타지 프리미어리그 FPL이 시작이 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FPL 구루 네, 아메리카, 자, 미국인이십니다. 자, 앤디 팍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저희가 2021-22 시즌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에 올랐던 그 시즌에 FPL을 볼리TV에서도 같이 좀 저희가 영상으로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 뒤로 지난 시즌은 영상을 우리가 다 안 만들었지만 또 따로 볼리미어리그 리그를 만들어서 함께 또 경쟁을 했었는데 그 사이에 우리 앤디 팍이 저희와 이제 영상을 찍진 않았지만 스카이 스포츠의 또 영국 본토에 거기까지 날아가서 스카이 스포츠에서 이렇게 또 영상을 본인이 또 이렇게 출연을 해서 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미국인이지만 한국에 거주하시는 FPL 구루로서도 소개가 됐었는데 이제 전문가, 세계적인 전문가가 됐습니다. 뭐 전문가 보기보다는 그냥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좋은 기회들이 많아 찾아온 것 같아요. 네. 근데 스카이 스포츠가 생각보다 출연료가 높지 않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자, 어쨌든 이런 앤디 팍의 도움 받아서 저희가 오늘 할 건 뭐냐면 이제 시즌 첫 경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 라운드마다, 그러니까 FPL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저희 영상 많으니까 검색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 선수들이 실제 그라운드에서 펼치는 퍼포먼스를 기반으로 이제 포인트화를 해서 미리 우리가 그 라운드 데드라인 전에 이렇게 좀 11명을 뽑아놓으면 실제 그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얻은 퍼포먼스를 토대로 포인트화를 해서 매 라운드 이걸 더해가지고 이제 겨루는 뭐 그런 게임인데요. 공짜입니다. 공짜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약간 영어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영어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렵게 느낄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프리미어리그 이제 여름 동안 또 새로운 선수들 들어오고 또 나가고 변화가 많습니다. 또 새로운 그 승격한 팀도 있고 어떤 팀에서 어떤 선수를 뽑아야 되는지 요거를 앤디 팍이랑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손흥민 선수 오시 전에 뭐 잘할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지만 이 초반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손흥민이 제 팀에는 없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크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래서 정해진 주어진 액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100원을 줘요. 100원을 주면 그 100원을 가지고 총 15명의 선수들을 영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배분을 해야 됩니다. 골키퍼 2명, 수비수, 미드필더 5명, 공격수 3명을 영입을 하고 이게 일단 시즌이 시작이 되면 선수를 바꿀 때마다 라운드마다 한 명씩은 공짜로 바꿀 수가 있는데 더 바꾸려면 점수를 깎아야 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1라운드 시작할 때 처음 15명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하고요. 말씀한 것이피 이제 매 라운드에 딱 하나의 이제 트랜스퍼를 받게 되는데 받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세이브하면 그 다음 주는 2번의 이제 트랜스퍼 기회들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맥시멈 이제 2번까지밖에 안 쌓입니다만. 자, 어쨌든 지금 FPL 저희가 이제 100원을 가지고 15명의 선수들을 실제로 이제 앤디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뽑아볼 테니까요. 요걸 바탕으로 뭐 똑같이 하셔도 되고 약간 여기다가 본인이 원하는 선수를 추가를 하셔도 좋고 선수들이 잘하면 잘할수록 또 몸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 트랜스퍼를 할 때 또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서 아무튼 첫 15명 구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15명을 뽑을 수 있는 이제 가입을 하시고 팀을 만들면 이렇게 15명을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항목까지 오게 되는데요. 일단 골키퍼부터 가보겠습니다. 골키퍼 2명을 선정할 수 있는데 전체 100원 중에서 숫자로 따지면 15분의 2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을 배분해야 될지 좀 감이 안 오는데 사실 골키퍼에 돈을 많이 안 쓰시는 편이잖아요. 네, 맞아요. 골키퍼는 돈을 최대한 세이브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골키퍼가 포인트를 많이 쌓을 수는 없거든요. 단지 이제 클린쉿 아니면 뭐 이제 어시스트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아니면 페널티킥을 맞거나. 근데 키퍼가 어시스트 하는 확률이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많이 안 쓰려고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포지션마다 이렇게 포인트가 주어지는 항목들이 있는데
골키퍼, 수비수, 미드필드는 무실점 경기를 했을 때 배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반면에 이제 공격수들은 그 무실점에 따른 배점은 없고 골을 넣었을 때나 뭐 이런 쪽으로 있는데 아무래도 공격수들은 공격 포인트를 많이 기록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포인트 얻을 기회가 더 많다. 단 골키퍼도 마찬가지고 수비수들이 골을 넣게 되면 공격수가 골을 넣는 것보다 점수를 더 주긴 합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득점력 있는 수비수, 득점력 있는 골키퍼는 없지만 그쵸. 뭐 그런 쪽도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무실점 경기를 많이 할 만한 팀의 주전 골키퍼를 뽑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그렇게 대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진이 네. 저는 개인적으로 대진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게임 전체로 봤을 때 네. 저희가 이제 첫 번째 라운드에 팀을 뽑는 이유가 한 10라운드까지는 봐야 되거든요. 네, 이게 그렇죠. 매 라운드마다 한 번밖에 교체를 못 하다 보니까 좀 길게 봐야 돼요. 대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수를 강팀하고 그 팀이 이제 연속적으로 경기를 한다. 이러면 이제 그때 좀 피하는 것이 좋고 이를테면 네. 좀 만만한 팀하고 경기를 계속 한다. 이러면은 그 선수를 좀 오래 보유를 하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먼저 이제 개막전 그 대진표를 한번 저희가 쓱 볼 텐데 예. 한국 시간으로 이제 8월 12일 토요일에 개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때 개막전이 토요일 새벽 4시에 지난 시즌에 2부 리그 했던 번니하고 그쵸. 1부 리그를 했던 맨시티하고 맨시티. 네. 사제 더비입니다. 네. 과르디올라하고 콤파니 감독과의 네. 정말 사제 맞대결이 아주 흥미로운 대결일 텐데 이런 경우에 예를 들면 네, 번니 홈이긴 하지만 누가 봐도 맨시티가 강하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맨시티는 지난 라운드에 이미 그 슈퍼컵 했고 커뮤니티 그렇죠. 실드 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인 어떤 배당을 건다면 맨시티 선수들이 득점을 하거나 무실점을 할 확률이 높다. 그렇죠. 이렇게 볼 네. 수 있나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개막전 지금 대진이 보면 번니 대 맨시티 개막 라운드 1라운드 아스날 대 노팅엄 본머스 대 웨스트햄 브라이튼 루튼 브라이튼 있었네. 너무 잘하죠. 네, 에버튼 대 풀럼 셰필드 대 팰리스 뉴캐슬 대 빌라 그리고 브랜포드 대 토트넘 첼시 리버풀 그리고 맨유 올버햄튼까지 그렇죠. 이렇게 네, 첫 이게 이제 한 라운드입니다. 네, 이렇게 대진을 잘 봐야 되고 유독 약한 팀이 강팀이랑 붙는다. 그러면 이제 그 강팀 쪽에 선수를 많이 뽑는 게 좋은데 뭐 FPL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3명이 음, 선택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네. 자 그래서 네, 개막 라운드 오케이. 네. 누가 좋습니까? 골키퍼. 골키퍼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맨시티 에더슨 같은 경우는 에데르송. 에더슨 네. 같은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왜요? 맨시티인데. 왜냐하면 그 맨시티 선수들은 네. 이제 할란드, 포든 뭐 네. 이제 여러 등등이 있죠. 그 공격이 강하죠. 공격이 강하다 보니까 공격 선수들을 뽑는 게 제일 유리하고 수비를 뽑으면 공격을 그만큼 못 뽑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3명밖에 못 뽑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수비에서 뽑는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존 스톤스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골키퍼부터. 네, 골키퍼는 골키퍼부터. 어떤 팀 선수가 네. 나을까요? 올해는 일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오나나라는 네. 키퍼가 있고요. 네. 이제 5.0일 거예요, 가격이. 네, 오나나 선수가. 오나나도 어쩌면. 옵션이고 또 두 번째는 이제 크리스털 팔라스의 플래큰이라는 키퍼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 다음에 플래켄 선수 4.5. 4.5 네. 그리고 이제 브랜트포드에. 브랜트포드. 네, 그리고 픽포드. 네. 네. 에버튼의 픽포드. 에버튼의 픽포드도 있고요. 에버튼 지난 시즌 성적이 안 좋았잖아요. 네. 지난 시즌에 이제 124점을 얻었기 때문에 낮은 점수는 아니긴 한데. 네. 네. 그리고 세이브를 많이 할수록 점수가 또 높기 때문에 세이브 6개 당일 점이었나?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약한 팀 골키퍼들이 좀 점수를 딸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긴 합니다. 네. 아무래도 뭐 맨시티 골키퍼보다는 네. 에버튼 골키퍼가 더 슈팅을 많이 허용을 당할 테니까 그쵸. 세이브할 기회가 많으니까. 네. 네. 그래서 골키퍼 픽포드 픽포드 추천하십니까? 픽포드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이번 라운드에 이제 에버튼이 풀럼이랑 홈 경기를 하는데 네. 픽포드 일단 추천해 주셨고 그 다음에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오나나라는 선수가 있죠. 네. 그래서 오나나는 아마 이번 연도에 보너스를 많이 획득할 거예요. 네,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이제 패스를 워낙 많이 하는 키퍼다 보니까 네. 그 FPL에서는 패스를 많이 컴플리트하면 이제 보너스를 많이 땁니다. 네. 그래서 오나나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이번 라운드에서는
울버햄튼하고 매사는데 괜찮네. 네네. 울버햄튼이 최근에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수비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비수 5명까지 고를 수가 있고요. 자, 이 중에서 어떤 선수 아까 존 스톤스? 존 스톤스도 옵션이고. 네, 존 스톤스가 값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네, 네. 5.5입니다. 스톤스 선수가 이제 골키퍼기 때문에 이제 수비수기 때문에 네, 존 스톤스 5.5건 이렇게 추가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존 스톤스에 좀 참고를 하자면 그바디올이라는 선수가 들어왔잖아요. 네. 그바디올이 5.0이에요. 네, 그바디올. 사실상 조금 더 가격이 싸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다 보면 그바디올도 분명히 좋은 옵션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존 스톤스가 좀 이제 올라와서 실제로는 많이 뛰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농구 포인트도 기록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을 수는 뭐 있습니다만 어쨌든 근데 아까 맨시티 공격수를 많이 뽑아야 되기 때문에 뭐 네, 이런 게 있어요. 네. 맨시티 공격수 뽑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할란드는 당연하지만 비싸 그리고 다 비싸고 네. 포든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좋은 선수지만 매 라운드에 선발 출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챔피언스리그 나가는 팀들은 맞아요. 출전을 안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좀 염두에 둬야죠. 네네. 그래서 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고 고려해야 됩니다. 네, 다음 수비수는 누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벤 칠웰 선수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첼시의 벤 칠웰 선수도 5.5원입니다. 네네. 이번 라운드에서는 첼시가 이제 리버풀이랑 하는데 맞아요. 이거는 좀 위험하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길게 봐야 되죠. 네. 벤 칠웰은 한 9라운드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네. 아무리 리버풀이라고 해도 그 뒷공간에는 벤 칠웰이 충분히 공격 포인트를 쌓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첼시가 이번 시즌에 굉장히 좀 선수 변화가 많은데 네. 그래도 그래도 칠웰은 주전으로 나올 것이다. 네네. 이렇게 예상을 하셨고 첼시가 올 시즌 뭐 첫 9경기 얘기하셨는데 초반 대진운이 리버풀, 웨스트햄, 루턴, 노팅엄, 본머스, 에스턴빌라, 풀럼, 번니 이렇게 갑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대진운도 괜찮다. 네, 이렇게 좋습니다.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수비수 누가 있을까요? 또 이제 다른 수비수는 브라이턴의 네. 에스투피난이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네, 에스투피란이 지난 시즌에 포인트를 많이 얻었죠. 많이 얻었고 네. 이제 브라이튼도 되게 공격적인 팀이에요. 네. 거기서 이제 왼쪽 수비수를 보고 있고 거의 공격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적극적으로 많이 전진을 하면서 공격적 기여도가 높은 선수고 이번 라운드에서는 최약체라고 분류가 되는 루튼 타운하고 또 붙기 때문에 괜찮은 추천 선수가 아닌가 네, 생각이 쉽게 듭니다. 말하자면 약간 토트넘의 우도기의 완성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다음 수비수 누구 추천하십니까? 이제 조금 가격대를 보고 제 생각에는 첫 번째는 일단 가격대를 그러면 여기서 좀 낮은 선수 위로 4.0으로 네,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4.5 이하 선수들, 네, 그러니까 네. 싼 선수들인데 4.0대를 보신다는 거는 출전을 안 할 가능성도 네. 있는 선수. 왜냐면 15명 다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쵸. 네. 그러니까. 네, 첫 번째 선수는 이제 발도크라는 선수거든요. 네, 발도크. B로 시작합니다. 네,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발도크. 네. 사실상 4.0 선수는 FPL에서는 그냥 않는 선수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금액이 100밀리언밖에 없다 보니까 네. 발도크 같은 선수도 필요하긴 합니다. 네. 그래도 이제 5백에서 뛰는 선수다 보니까 뭐 많은 기대는 안 하지만 선발 정도는 이제 나와서 나쁘지 않은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가끔 나올 수도 있는 최저가 선수 한 명 정도를 그쵸. 수비 쪽에 넣었는데 발도크를 추천하셨고 나머지 한 자리도 나머지 한 자리는 저는 우도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4.5. 토트넘의 네. 미드필더 아니 그 사이드백으로 뛰는 네. 손흥민 선수 뒤에서 뛸 가능성이 높은 우도기 선수. 네네네. 이게 우도기를 왜 픽했냐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우도기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이제 실제로는 나오겠지만 제 팀에서는 이제 선발로 안 나올 거고 네. 이제 3라운드부터는 되게 대진이 좋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일단 킵해두는 선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장 안 쓰더라도 네. 나중에 되면 또 교체 카드 써야 되니까 그쵸. 미리 새로운 시즌 맞춰가지고 지금 토트넘의 시즌 초반 일정이 브렌트포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네. 요 두 팀은 좀 센 팀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머스, 번니, 셰필드 유나이티드 이렇게 갑니다. 그렇죠. 9월 24일부터 이제 아스날과 북런던 더비 있고 리버풀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일정이 빡빡하긴 하지만 어쨌든 8월에서 9월 넘어가는 일정에는 괜찮은 카드다. 수비수를 5명을 다 채웠는데 여전히 66원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드필더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드필더에서는 어떤 선수를 네, 일단은 아스날 선수들이죠. 네. 그래서 사카가 저의 첫 번째 추천 선수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일단은 아스날 선수들이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워낙 아스날이 잘하는 팀이고 올해는 이제 사카, 마티넬리, 오드가드 이런 키 멤버들이 되게 싸게 나왔어요. FPL 네. 수준으로는. 사카가 이제 8.5원으로 일단 맞습니다. 됐는데 지난 시즌에 이제 202포인트를 따내면서 212포인트에 웨드고르 다음으로 아스날 그렇죠. 미드필더 가운데서는 많은 점수를 땄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옵션은 웨데가드 아니면 마티넬리 선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티넬리 선수를 추천드립니다. 아스날에서만 2명의 미드필더를 뽑는다고요? 두 명의 미드필더. 네, 그럼 나머지 한 명은 어떤 선수? 사카 일단 뽑았고, 네. 마르티넬리 선수를 네. 추천합니다. 네, 웨드고르 말고 마르티넬리 선수를. 마르티넬리 선수 나올 때마다 굉장히 좀 임팩트가 있었던 네. 지난 시즌의 모습이 있었는데, 자 이번에 이렇게 해서 사카하고 마르티넬리 2명을 맞습니다. 아스날에서 미드필더 선정을 했고요. 일단 대진이 너무 좋아요. 네. 아스날이 초반 대진이 말도 안 되게 좋아서 네, 최대한 많은 선수를 보유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노팅엄, 팰리스, 풀럼, 맨유 이렇게 이어지는데 첫 4경기 중에 홈 경기가 3경기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상대 팀들도 원정 하나 있는 것도 팰리스니까, 야 그러면 첫 4경기를 런던에서 다 하네요. 그렇죠. 이건 굉장한 메리트네. 굉장한 메리트죠. 네. 그렇습니다. 아스날에서는 한 명 더 뽑을 선수가 있나요? 공격이나 미드필더? 사실 수비수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수비수 누구요? 네, 가브리엘 선수라고 있거든요. 가브리엘, 네, 센터백, 센터백. 가브리엘. 네. 근데 사실 헤수스라는 선수가 너무 좋은 옵션이었는데 네. 지금 부상 때문에 이제 뽑기는 힘듭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다른 미드필더 추천한다면 누가 있을까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아주 대진이 좋아서 네. 일단 래시포드 선수는 무조건 뽑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맨체스터 지난 시즌에 아주 시즌 중반에 엄청난 활약을 했었던 래시포드 선수. 래시포드 근데 지금 미드필더로 점수가 9원이면 싸지 않네요. 싼 편이죠, 사실. 그런가요? 실력에 비해서? 네, 실력에 비해서. 음. 네, 네. 이렇게 되면서 역시 여전히 40.5원이 남아 있는데 여기서 제 생각에는 홀란은 무조건 뽑을 거잖아요. 무조건 뽑죠. 네, 홀란을 일단 바꿔 갑시다. 왜냐하면 좋습니다. 가장 또 값이 나가는 선수니까 이 선수를 정해놓고 해야 나머지 우리 계산이 또 빠르기 때문에. 자, 지난 시즌에 그래도 케인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나네. 케인이 참 케인 잘하네. 대단해요. 네. 지난 시즌에 272점을 따냈던 홀란 14원입니다. 비쌉니다. 비싸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가 4명을 뽑아야 되는데 26.5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여기서 남은 4자리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왜 손흥민 안 뽑냐? 왜 살라 같은 선수 안 뽑냐? 네. 그 이유는 두 선수가 너무 비싸요. 비쌉니다. 그러니까 홀란드가 있는 순간 살라, 손흥민 되게 힘들어요. 팀에.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꼭 손흥민을 보유하고 싶으시다고 하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네, 손흥민을 선택하면 사카, 마티넬리, 래시포드 이런 선수들을 보유하기가 힘들죠. 네. 이를테면 살라는 12.5 굉장히 비싸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좀 내려왔어요, 값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나마 이제 9원으로 내려왔는데 9원도 싸진 않습니다. 싸진 않아요. 김덕배가 이제 10.5원이고 이런 걸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앤디가 뽑은 미드필더 남은 2자리 픽은 누구를 추천하십니까? 네 번째 픽은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입니다. 부페도 비싸지 않나요? 부페가- 소형번 싸네. 부피가 엄청 싸요. 8.5원입니다. 네. 네, 이 친구는 뭐 철강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의 이제 좀 전경기 거의 다 뛰는 선수고, 그렇죠. 네. 페널티킥도 차고. 페널티킥도 차고. 네. 그러니까 FPL에서 페널티킥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왜냐면 경기가 안 풀릴 때 페널티 한 방으로 10점을 딸 수 있는 그런 메릿이 있어서 저는 항상 페널티 키커를 좀 추천드리고. 해리케인도 사실 페널티킥 많이 차가지고 그쵸. 점수를 많이 딴 게 있죠. 예. 네네. 그리고 맨유도 잘하는 팀이고 대진이 너무 좋다 보니까 네. 래시포드, 브루노 같은 선수들이 있으면 너무나도 유리해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센팀 아스날 둘, 맨유 둘 그쵸. 미드필더 뽑았단 말이에요. 네. 리버풀 선수를 아직까지 한 명도 안 뽑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리버풀을 너무 뽑고 싶지만 네. 그러니까 이유가 많아요. 네. 일단은 살라는 너무 비싸고 네. 살라 팀을 만들면 아놀드도 비쌉니다. 아놀드도 너무 비싸요. 네. 8.0이지만 리버풀 초반 대진이 되게 안 좋거든요. 네, 리버풀 초반 대진을 한번 살펴보면
첼시하고 첫 경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본머스, 뉴캐슬, 빌라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9월 15일 울버햄튼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것도 원정이고 상대적으로 다른 팀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제 빡빡한 건 사실입니다. 네, 첼시 절대 쉽지 않죠. 뉴캐슬 쉽지 않고 에스턴 빌라도 정말 잘하는 팀이다 보니까 리버풀 대진은 진짜 힘들다고 네. 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남은 미드필드 한 자리. 이게 참 어려운데요. 네. 오늘 케인이 이적할 확률이 조금 떠서 그렇죠. 저는 토트넘- 조심스럽게 토트넘의 리찰리son 선수를 추천드립니다. 히샬리송. 미드필드 쪽에 히샬리송이 또 있군요. 히샬리송의 값이 싼가 보죠? 7.0밖에 안 돼서. 생각보다 싸네. 하긴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완전 백업이었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케인이 가면 확률적으로 이제 9번을 뛰겠죠. 그죠.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스트라이커지만 이 FPL 세계에서는 미드필드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거 좀 쫀쫀합니다. 예. 아무래도 히샬리송이 지난 시즌에 54점밖에 포인트를 못 땄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3분의 1밖에 못 땄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히샬리송을 포함을 시키는. 네. 사실 토트넘이 공격적으로는 그래도 좀 괜찮잖아요. 그쵸. 수비가 좀 그래서 나쁘지 그렇지. 않죠. 예. 네. 자, 이래서 11원이 남았습니다. 네. 공격수 2명 11원으로 이거 하기 쉽지 않은데. 이게 좀 잘못해서 일단은 네, 두 번째 공격수부터 픽을 해드릴게요. 네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두 옵션이 있다고 보는데 브라이튼의 조아 페드로라는 선수가 있고요. 네네, 주앙 페드로. 조아 페드로라는 선수가 있고 현재로서는 아스톤 빌라의 와킨스 선수를 추천드립니다. 와킨스 단골 좀 뽑을 만한 선수인데 와킨스가 8.0이고 네. 주앙 페드로 같은 경우는 5.5인데 차이가 많이 나는데. 차이가 많이 나요. 그 이유가 있죠. 네. 페드로 선수는 출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어요. 네. 그렇죠. 선발이지만 교체도 될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근데 붙박이 선발은 아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올해 프리미어리그를 보면 아마 100분 경기가 정말 많을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워킨스 같은 선수는 되게 유리해지죠. 어떤 점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페드로는 60, 70분에 교체되는 선수고 음. 워킨스는 90분, 100분까지 뛸 수 있다 보니까 득점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 훨씬 많죠. 네. 네, 네. 여기서는 일단 우리가 주앙 페드로로 갑시다. 여러분 와킨스를 추천했지만 저희가 남은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좋아요. 네. 네, 주앙 페드로를 브라이튼의 주앙 페드로 이번에 새로 영입된 네. 주앙 페드로를 선정을 했고 5.5원이 남았는데 이 정도면 마지막 한 자리 채울 수 있습니까 공격수? 채울 수는 있죠. 채울 네네. 수는 있지만 추천할 선수는 누가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사실상 별로 없다 보니까 일단은 뭐 황의조 선수도 있고 네. 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뛸 확률은 잘 모르겠고 황의조 선수가 4.5기 때문에 네. 사실 4.5짜리 공격수가 잘 없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만약에 공격수를 나는 3명을 다 출전을 시키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 뭐 그 가격대 선수를 하나 픽을 해야 되니까 네. 이렇게 선정을 하면 이제 이렇게 1원 남기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1원까지는 좀 많고요. 네. 0.5 정도 남기는 건 되게 유리해요. 음. 네,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일단 좀 금액 조정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맞아요. 좀 네. 약간 변화를 준다면 네, 좀 제가 수정을 해드릴게요. 네. 저의 약간 팀으로 만들어 드리자면 한 두 자리 정도만 네, 바꿔보겠습니다. 일단은 픽포드 선수를 빼고 빼고 네. 이제 4.0인 터너라는 선수가 있어요. 네네. 이제 노팅햄으로 이번에 이적했는데 아직 이 게임에서는 안 떴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리올라라는 선수를 픽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웨스턴 유나이티드 아레올라 선수 네, 네. 4.0짜리 골키퍼 하나 넣어라. 네. 어차피 골키퍼는 한 명밖에 출전 못 시키기 그쵸, 때문에 그쵸. 원하나 선수를 출전시킬 생각으로 자 그리고 나머지 한 자리 변화를 준다면 어디 저는 갔을까요? 개인적으로 페드로 선수 와킨스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와킨스가 네. 가격차가 되나? 일단 하고 네. 페드로를 와킨스 만들고 4.0입니다. 네, 와킨스. 그러고 나서 이제 스톤스를 네. 가브리엘 선수로 바꿔주시고 를 아스날의 아스날 가브리엘 가브리엘 선수로 마갈량이스 네, 바꾸고 그리고 히찰리송 선수를 네네. 이제 엠부에모라는 브랜트포드 선수가 있거든요. 네, 엠보에모 지금 톤이 안 나오는데 괜찮습니까? 톤이 안 나오는데 괜찮습니다. 네. 자, 엠보에모가 지금 노란색이 이렇게 떠 있는 거는 이제 부상이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데 지금 보면 뛸 가능성 75% 약간 부상이 있다는 거죠. 그쵸. 뭐 시즌 길게 보는 거니까 네,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하면 남는 돈 없이 그쵸. 15명을 선정을 했을 때 자, 아레올라, 오나나, 가브리엘 마갈량이스, 치렐, 에스토피난, 발도크, 우도기, 사카, 마르티넬리, 레시포드, 브루노 페르난데스, 음부에모, 홀란, 와킨스, 황의조 네. 이렇게 선정이 네. 됐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출발. 나쁘진 않고요. 네네. 사실상 이게 되게 좀
인기 많은 픽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요거 기준으로 일단 시즌을 시작을 하시고 그렇죠. 또 매라운드 이렇게 좀 거듭되면서 본인의 취향이나 본인의 분석이나 또 좀 대진을 봐가면서 바꾸면 되거든요. 첫 경기가 중요한 거는 지금은 자유롭게 막 넣다 뺐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한 것처럼 다음 라운드부터는 한 명까지는 이제 무료로 뺄 수 있는데 두 명째부터는 뺄 때마다 4점씩 깎입니다. 맞아요. 네,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시즌 개막 전에 이번 개막 라운드 첫 경기가 12일 한국 시간 새벽이기 때문에 12일 토요일 새벽 2시 반. 네. 네,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네. 요거 기준으로 이제 뽑으셔야 되니까 참고를 해서 빠르게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얘기 별로 하지 않았는데도 시간이 어느 휙휙 가네요. 엄청 가죠. 사실 네. 할 말들이 너무 많은데 그렇죠.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거 기반으로 여러분 첫 라운드 이걸로 뭐 템플릿이라고 했나?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신만의 템플릿을 이렇게 잘 짜 놓으시고 이번 시즌 2023-24 시즌 FPL 마음껏 좀 재밌게 누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아메리칸 FPL 그룹 앤디 팍과 네. 함께했습니다. 이번 시즌 저희 목표는 앤디 팍을 이기는 겁니다. 네. 네, 파이팅 하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